제 시골 거처에 딸린 텃밭에 나왔습니다. 재미삼아 이런저런 채소들을 키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중국 서부 청해성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칭하이라 그러죠. 풀을 청차에 바다 해자를 씁니다. 이 성, 그 너머편이 돈황이 있는 사막지대고 그 위편이 위구르 자치구 이렇게 됩니다. 성은 인구는 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광대한 땅을 갖고 있어요. 땅 너비만도 우리 남한의 7배나 됩니다. 그 가운데에 바다 같은 호수 하나가 있죠. 청해호, 칭하이호입니다. 이 호수의 이름에서 성 이름을 따왔습니다. 우리가 칭하이를 여행하려면은 먼저 이 청해성의 성도인 시닝을 가야 됩니다. 한자 발음 서령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시닝에 가는 직항로가 트이질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큰 도시에 가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시닝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국 남경에서 국내선으로 시닝까지 이동했습니다. 시닝의 이 국제공항 그 자체가 벌써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자연 그 자체만으로 가장 강한 울림을, 감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땅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 칭하이의 거대한 자연, 그것을 들겠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은 칭하이를 한 바퀴 도는 3박 4일 뭐 이런 일정을 채택합니다. 바다 같은 호수를 끼고 달리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유채꽃밭, 착화, 소금호수, 또한 양떼와 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광대한 초원, 그리고 그 초원 너머에 흰눈을 덮은 만년선의 산들, 이런 풍광들은 마치 생애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얘기할 술은 칭하이를 대표하는 술, 천우덕이라는 술입니다. 천 하늘이고 우는 하늘이 보우하사 할 때, 돕다 할 때 우자입니다. 덕스럽다 덕. 하늘이 도와주는 덕. 덕스러우면은 하늘이 도와준다. 뭐 여러 가지로 새겨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흑 청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는 작은 병이란 뜻이고 흑은 술병이 검은색이다라는 것이고 청과주는 청과로 빚은 술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42도 125ml 빼갈입니다. 우리가 빼갈이라고 하는 중국 백주의 원료는 다양합니다. 꼭 고량, 수수만이 아닙니다. 감자, 고구마도 되고요. 보리, 쌀, 밀, 곡식이란 곡식은 다 백주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대추로 빚은 빼갈도 있습니다. 이 술에서 말하는 청과, 칭커라 그럽니다. 중국어로 칭커. 이 청과는 보리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 쪽에서 유아흡사한 종류를 찾으라고 하면은 쌀보리, 겉보리, 껍질이 잘 벗겨지는 그런 보리, 그것들과 견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청과하고 우리나라 보리는 완전히 다른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과는 고지대, 고원지대에서만 생장하는 곡물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아주 많은데 이쪽 서쪽에는 장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장족들의 옛날부터 주 식량, 곡식이 바로 이 칭커, 청과였습니다. 이쪽 청장고원에서 3000년 전부터 재배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 보리밭 옆에서 그거 알맹이를 손으로 비벼 까서 씹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칭커, 청과는
약용 가치도 크고 영양이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이 장족들이 옛날부터 국수나 만두를 빚는데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장족의 주 양식이 되는 청과로 술을 빚었다, 빼가를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과주는 이쪽 청해성에서만 나오는 술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술 빚는 기술은 당나라 시기 7세기죠. 문성공주가 토본의 왕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청해성에 가면은 그 문성공주가 통과한 루트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공주가 이쪽 편으로 술 빚는 기술을 전했다. 1300년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이 청과의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오랜 기간 야생 청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견한 것이 1938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였습니다. 그 후로 확인된 것인데, 이 야생 청과들은 무조건 4,000m가 넘어야 그런 높은 데서 자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강바현 청과의 발견이었습니다. 강바현, 히말라야 산 속의 한 마을입니다. 중국 소속이고요. 인도 서북쪽 쪽입니다. 거기 4,750m 높은 데서 이 야생 청과를 발견합니다. 초상급 청과였어요. 그 혹독한 땅에서 혹한과 풍설을 견디고 자란 곡식, 그게 청과다. 신비롭고 기이한 곡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야생의 청과를 산 아래 평지로 옮겨 심어 봤더니 다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변이 돼버리더라 하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잔 마셔보고요. 시내 시내에 들어가서 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술이 이 까만색의 천우덕 술입니다.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병이 들어있는 술입니다. 그것을 저는 100원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우리 돈 2만 원입니다. 거기에 4병이 들어있으니까 병당 우리 돈 5,000원 꼴이죠. 25위안. 이것도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해호 한 바퀴를 도는 3박 4일 일정 동안 그런 술 4병을 가지고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곤 했습니다. (42도라) 그랬죠. 여타 52도 술보다 10도가 떨어지니까 한결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제가 청해에서 마실 때도 그랬는데 처음 입에 넣고는 왜 이렇게 술 맛이 싱거워? 맹탕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잠깐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르네요. 나름대로 자극감이 있습니다. 뒤늦게 은은하게 보리향 같은 것이 풍겨줍니다. 이 먹는 김도 씹고요. 여향이 산뜻하게 이내 거칩니다. 갑자기 또 칭하이 쪽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칭하이를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둘러보면서 세상에 이런 비현실적인 경치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푸르른 호수, 샛노란 유채꽃이 그걸 둘러서고, 또 한편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이 청과 보리밭의 그 넘실대는 물결, 그리고 그 지평선 너머에 높디 높은 산들, 쏟아지는 떼약볕. 그렇지만 전혀 습기가 느껴지지 아니함. 착하 소금 호수에 아이들이 소금밭을 뛰어다니는 풍경, 짐작이 안 가는 정도의 광대한 초원, 이런 것들, 그것이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천우덕수로에서는 시닝
공항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저도 바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 술공장부터 찾아갔습니다. 택시로 30분 거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호조 토족 자치현입니다. 아까 장족 얘기했는데 이주편에는 토족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중국의 50몇 개 소수민족 중에 이 토족은 숫자가 많지가 않는데 이쪽 지역에만 거의 1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토족의 자치현이다 보니까 이 천호덕 술회사도 그 토족의 주거지역 안에 있습니다. 토족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민속촌 같은 것을 꾸며놨는데 술 공장, 술회사 자체가 그 민속촌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 천호덕 술회사의 전시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이는 것이 거대한 주회들이에요. 서봉주 이야기 때도 몇 번 얘기 드렸듯이 주회,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광주리 형태로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겹겹이 마대니 밀랍이니 계란 흰자리를 발라가지고 물쉴 틈 없이 만든 술의 용기, 숙성 저장 용기, 그걸 주회라고 합니다. 이 천호덕도 그 주회에 담아가지고 장기간 보존 숙성시킨 술입니다. 이 천호덕 술의 역사는 명나라 시기로 올라가는데 빼가리 원말 명초부터 나왔죠. 그 명나라 시대 때부터 이 지역에 천호덕이라는 양조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중국 공산정부가 수립된 1952년 이 지역에 8개 양조장들을 통합해가지고 국영 천호덕 술회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천호덕 술회사가 사용하는 청과 그 곡식은 청장공원의 3,000m 이상의 그 고지대에서 자란 청과들을 들여가지고 원료로 씁니다. 술회사가 위탁, 경영을 시킨 농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직영 농장도 있고요. 이들 청과들은 그 높은 고지대에서 공기는 희박하고 건조하고 태양 복사열만 쏟아지는 그런 데서 자란 대단히 생명력이 강한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곡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물은 그 멀리 쳐다보이는 만년설이 덮인 산에서 내려오는 빙설수를 쓴다 그럽니다.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오는 개울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지하 안반을 통과한 뒤에 끄집어 올린 물, 그겁니다. 미네랄이 그렇게 풍부한 좋은 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천호덕 술은 일반 흙구덩이가 아니고요. 화강암 구덩이에다가 원료를 넣어갖고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안반에서 발효시킨다. 이걸 이 회사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600년 이전부터 이런 발효법을 썼다 그러네요. 제가 칭하이 여행을 하면서 고산증 때문에 약간 한번 코피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다른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은 또 매일 마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천호덕 술회사에서도 자기네 술을 자랑할 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술은 빨리 취하고 빨리 거친다. 청과 빼갈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네요. 사실 그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몇 잔 마시면 금세 딱 적당한 취기가 오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벌써 깔끔하게 깨고 이랬던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칭하이 풍경을 그렇게 감탄했듯이 거기서 마신 이 천호덕 빼갈에 대한 인상이 또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해보질 않았는데 술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권합니다. 이 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보라. 그러면 각별한 맛이 또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 빼갈의 전문가들은 그 혹독한 환경의 고원지대에서 자란 곡식으로 빚은 이 술을 가리켜서 고원의 아름다운 구슬, 꽃 중에 가장 귀한 꽃, 이런 식으로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청과주들은 대개 청향형입니다. 깨끗해요. 이후 이 천호덕 수로에서는 이 고급 청과주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오크통을 사용해서 숙성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대개 고급 천호덕 청과주가 됩니다. 제 유튜브를 아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기회되면 꼭 칭하 여행은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멋진 풍경과 함께 드릴 술은 이 청과주다. 술과 경치가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그 땅에 천호덕 청과주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네요.